때 여기 배움 중심의 수업이나 학생 중심의 수업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 어떤 건지 알아요? 가장 위험한 부분이 아차하면은 수업의 질이 떨어져 버려요. 학생 중심 수업이나 배움 중심 수업이. 그래가지고 실패한 수업이 어떤 거예요? 연륜교육이, 연륜교육. 연륜교육이 그것 때문에 질타받아가지고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한 차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위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차시가 여기서 오늘 가르쳐야 할 내용이 여기라고 한다면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차시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기본 개념, 그 부분을 잡아가지고 어려운 과제를 내자 그 말이에요. 그때 어려움은 어느 정도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친구들과 학교에 협력하면 해낼 수 있는 수준의 어려운 과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걸 저는 뭐라고 명칭을 붙이냐면 도전과제라고 했어요. 배움의 공동체는 이걸 점프과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전과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동영상을 아이들한테 올릴 때 똑같이 그걸 같이 올려주자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도전과제를 같이 올리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거냐면 동영상을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아까 했지만 고민을 하고 집에 학교에 올 때는 어때요? 배울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학교에 오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모든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에 전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수업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했을 때요, 그리고 그걸 성취했을 때의 그 기쁨,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전과제를 넣자는 거예요. 가지고 동영상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게 동영상과 함께 그걸 같이 제시한다 그 말이죠. 그래 집에서 충분히 생각해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 배움 중심으로 거꾸로 수업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꼭 이건 실천해야 해요. 왜? 이것은 3대 제가 수업 철학 중에 하나를 넣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건 꼭 실천해야 해요. 예,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한 차시에서, 한 시간에 말이에요. 한 차시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야 할 내용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10개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10개를 얇게 다 가르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걸 부르는 지식의 구조라고 했는데, 그 차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본 원리, 개념에 들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깊게 다루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보자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교육감님이 이 얘기더라고. 가르칠 거 10개 있으면 2-3개만 가르치라고. 교육감님이 그 얘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걸 정확히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양적 수업이고 이게 질적 수업이에요. 선생님, 어느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첫 번째를 두 번째로 가르치는 방법이 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이것은 제가 질문이 좀 틀렸어요. 이것은 철학에 따라, 선생님의 철학에 따라 다르실 수 있겠죠. 가르침 중심의 수업 철학을 가진 사람은 이쪽이 좋다고 하죠, 당연히. 그리고 배움 중심의 수업 철학은 이쪽이 좋다고 할 것이.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은 이쪽이에요, 바로. 그런데 요즘 말이요, 뭐냐면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뭐 특징이 그러잖아요.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 이 지식을 어떻게 다 가르쳐? 못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육의 세계 흐름 중에 한 마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less is more라고 그래요. less is more라고. 이거 뭔 말이냐면, 적게 배우는 것이 많이 배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사 입장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뭐란 말이냐면,
적게 가르치는 것이 많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 말이.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교과의 핵심적인 원리, 기본 아이디어, 기본 개념, 이걸 지식을 부르는 지식 구조라고 하는데 그것을 깊게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들 이 말을 잘 의미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할수록 아이들은 덜 배운다고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정확히 말씀하시는. 아이들의 생각을 뺏어버려요. 아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잖아요. 결국은 교육이라는 것이 핵심은 뭐냐면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선생님들 가르치면은 아이들은 생각할 곳이 없어. 모든 것을 얇게 다 치밀하게 가르친다면 애들은 생각할 곳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덜 가르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수업에서 그러니까 수업도 다이어트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백을 남겨놓아야 아이들도 이 부분에 도전해가지고 그 달성했을 때 그 기쁨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와 같이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의 특징은 바로 양적 수업이 아니라 이런 질적 수업을 추구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이에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 하기 어려워요. 왜? 이렇게 하면 지금 동영상을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교는 5분이고요. 중등은 10분이라고 하는데 10분도 길다고 그래요. 자꾸 줄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동영상이 30분, 40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동영상을 짧게 만들수록 쉽게 되면 집중력이 커지는 거예요. 뇌과학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고갈되어 가지고 집중을 못 해버린다고 그래요. 기르면. 그러니까 짧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은 동영상이 40분 돼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철학적으로 봐서도 가능성도 이쪽에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선생님들이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큰일 났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리네. 또 한 가지는 말이죠. 우리 전통 수업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내가 이 뇌과학을 학문적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 거꾸로 수업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뇌과학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전통 수업의 우리 전통 수업의 약점을 뭐라고 보냐면은 이런 수업이에요. 선생님은 열심히 얘기하고 아이는 입 딱 다물고 조용해. 그리고 또 한마디 뭔 말하는지 알아요? 움직이지 마! 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수업에는 누구만 활동을 하냐면은 선생님만 활동을 해요. 학생은 가만히 앉아있고. 근데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말이죠. 활동하는 뇌는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활동하는 뇌는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수업은 누구 머리만 좋아지는 거예요? 선생님 머리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 봐요. 우리 서당 수업 한번 봐봐요. 서당 선포 어떤지 알아요? 하늘 전 따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어땠어요? 소리 막 고함 지르면서 했잖아요.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입이에요. 입. 펜필드 호문클루스 그림 보면은 입이 30% 신경세포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입으로 막 하는 것도 그게 큰 활동이다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큰 활동이다니까. 아까 하브르타식 봤잖아요. 막 고함 지르면서 막 움직이면서 얘기하죠. 그게 활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서 수업을 하면은 학습과 관련된 뇌가 어디냐면 전두엽하고 전전두 부위거든요. 그 부분이 차츰차츰 굳어져 간대요. 근데 활동을 하면 막 그 부분이 굉장히 이건 스캔시키면 요즘은 왜 뇌과학이 왜 발달하냐면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스캔시켜보면 바로 나타나요. 그림으로. fMRI나 MRI 같은 걸로 스캔시켜보면 바로 나타나요. 근데 활동을 시키면 막 그 뇌가 활성화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굳어져 간다. 그 유명한 존 네이티 교수라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혹시 선생님들 읽어본 사람 있으시나 본데 운동화 신은 뇌. 운동화를 신었다 그 말이에요. 운동화 신은 뇌라는 그 책을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뇌가 말이죠. 기능이 최고로 활성화될 때가 어느 때냐면 몸을 움직일 때라고 그래요.
우리가 몸을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혈류가 뇌에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이것이 바로 뇌를 자극시키고 이 자극이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전부 활성화시켜가지고 학습하기에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가지고 BDNF라는 신경 전달 신경세포 촉진제라고 하는데 성장 촉진제라고 하는데 이걸 일명 뭐라고도 하냐면 기적의 뇌 성장 인자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이 BDNF가 많이 생성되어 가지고 신경세포도 생성시켜주고 어린 신경세포도 자라게 하고 신경세포 내 시냅스 연결도 도와주고 시냅스 부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가지고 고도 사고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가지고 이걸 잘 실천한 학교가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가면은 네이퍼블 센트럴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거기 나와요. 1장에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미국 내에서도 다른 것은 않고 영교시 체육 활동을 시켜가지고 학력을 미국에서 가장 상위권 학교로 올린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실시하는 걸 보면은 예를 들면 애들이 과학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과학 시간 앞에다 체육 시간을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과학 시간에 아이들의 집중력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 책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가지고 그 학교는 그 팁스라는 국제 평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과학 부분 1위를 했더라고요. 다른 것은 전부 다른 학교는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데 그 학교가 한 특징이 그거라고 해요. 우리나라 그 민족사관학교 있잖아요. 민족사관학교가 아침마다 뭘 시키냐면 운동을 시켜요. 그렇죠? 가지고 그 책에 보면 강원도 도민체전에서 횡성군이 1등을 했는데 그때 민족사관학 학생들이 100여 명이 출전해가지고 1등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아침마다 그 운동을 시키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게. 이게 한마디로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움직임을 통한 학습이 앉아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는 학습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과학이다 그 말이에요. 예측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에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선생님들이 활동지를 만들 때 아이들이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지를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 특징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은 앞에서 거꾸로 수업의 장점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는 이러한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철학적 배경은